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어느새 추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 지나고 나면 곧 임영웅 씨 콘서트이기도 하죠. 추석 준비는 다들 잘 돼가시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주말에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에서 인터뷰했던 김동일 님이 계시는 예명예술단, 예명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요. 사회도 보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두 곡이나 듣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간에 배가 고파서 서울 추어탕에 갔었어요. 백설공주님, 어머님과 이모님이 하시는 곳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종이컵인데요. 제가 천안에서 기차 타고 집에 올 때까지 거의 모셔오느라고 너무 애썼습니다. 이번에 콘서트 소식에 그 티저 영상에 담겨있는 이미지로 만든 종이컵인데 요 그냥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도 깜짝 놀란 포토카드. 이렇게 제가 4장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포토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생일 라방 때 모습이고 제가 최근에 봤던 포토카드 중에 요 얼굴은 없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리고 요거는 콘서트 때 요 마이 리틀 히어로 요것도 지난 앙코르 콘서트 때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른 연주자가 연주한 곡이긴 하지만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실컷 맛보고 왔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제가 천안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으니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요. 이번 주까지 임영웅 씨 소식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미운 우리 새끼 촬영 소식을 지난주에 전했는데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방송분 바로 뒤에 임영웅 씨가 등장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10일 SBS 미운 우리 새끼 예고편에 히어로 임영웅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벤저스께서 임영웅 씨 등장의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흥분감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등장을 하자 너무 반갑게 막 환호하면서 맞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MC 서장훈 씨의 질문이 진짜 딱 좋았어요, 저는. 임영웅 씨의 필살기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 심쿵 반말, 반존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임영웅 씨의 필살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임영웅 씨가 반존대를 한다. 젊게 살고 싶은 분들은 오빠라고 하셔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김희철 씨 어머님이 본인 아들은 아이돌인데 오빠! 이렇게 외치시고 허경환 씨 어머니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면서 얼굴에 팬심이 그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임영웅 씨 덕분에 소녀가 된 모벤저스 들을 향해서 요거 제가 진짜 기대했었거든요. 임영웅 씨가 이 합이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치보다 더 합이 좋더라고요. 그 모벤저스를 향해서 젊은 동생들 아니냐면서 임영웅 씨 그 특유의 능청미, 장꾸미의 표정으로 멘트를 던지니까 그 앞에 계신 분들 뭐 다 쓰러지시죠. 특히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두 장면이었는데 김종국 씨 어머님한테 김종국 씨 노래를 많이 듣냐? 임영웅 씨 노래를 많이 듣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김종국 씨 어머님께서 김종국 씨 노래 이제 많이 안 듣는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외면하시고 임영웅 씨를 선택했고요. 토니안 어머님이 전 재산을 주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 장면이 예고편에 방영이 됐습니다. 신동엽 씨가 오늘 가장 놀라운 게 토니 어머니께서 졸려 죽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와서 눈꺼풀을 내리고 있는데도 그걸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왕자님이고 잠자는 프린세스이신 거죠. 토니안 어머님께서. 근데 그 녹화 시간이 기니까 지치시기도 하셨을 텐데 임영웅 씨가 오니까 너무 활발한 모습으로 대꾸해 주시고 또 녹화에 임하시는 모습이 예고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에 대한 질문들도 오갔는데요. 임영웅 씨한테 곧 발매 예정인 신곡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임영웅 씨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곡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우주 대영웅의 라이브 한 소절만 이런 대목이 나갔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임영웅 씨가 뭔가 한 소절을 공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곡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주 대영웅에게 라이브 한 소절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운 우리 새끼 방송분에서 살짝 볼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임영웅 씨가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하고 한다는 게 아마 신곡 발매 때문이구나. 그 무대를 해야 되니까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체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LA 콘서트 때 그 마이 리틀 히어로에도 그 장면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히어로 하고 나서 더 해달라고 하는 관객들에게 무릎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낙원 내챈을 하라고 했으니까 신곡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곡이고 만약 콘서트에서 그 무대를 갖게 된다면 히어로 EDM 버전처럼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무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은 예능이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영웅 씨의 곡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공개를 할까? 마이 리틀 히어로 뒤에 모래알갱이가 있었던 것처럼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건행으로 인사를 하면서 말도 너무 예쁘고 표정도 너무 예쁘고 헤어스타일은 이 머리로 갈 건가 봐요. 임영웅 씨와 MC들의 치키타카가 굉장히 훌륭해서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었겠구나.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보통 예고편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공개가 되는데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는요. 오는 17일 저녁 9시 15분에 방송된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티켓팅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에 대한 관심이 영화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임영웅 씨가 엄청난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 소풍의 OST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업계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처음 참여한 영화 소풍의 뮤직비디오가 벌써부터 임영웅 씨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삽입된 소풍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로켓 필름의 여기가 제작사거든요. 영화 소풍의 뮤직비디오에 지금 11만 회, 제가 지금 봤을 때가 1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를 배경으로 해서 두 동창이 이 남해로 내려가는 장면인데 완전히 임영웅 씨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완전 찰떡이에요. 지금 11만 회인데 로켓 필름에 지금 구독자가요 2,00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조회수가 지금 11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2023 트레일러에 소풍, 영화 소풍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만이에요. 그러면 이 영상이 2분 남짓한 트레일러인데 벌써 20만을 기록을 한 거죠. 금요일 날 이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며칠 만에 정말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가 남은희 선생님, 김영욱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의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간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에 나 저기서 저 장면을 보면 울겠는데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보이거든요. 남은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긴 인생 동안 부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짐작케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해에 있는 박근영 선생님을 만나서 세 명이 함께 있는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우선 영화 장면이 궁금하시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풍 검색을 하시면 여러 영화 장면들을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어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 4월에 남해에서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어요. 로켓 필름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영화사 그렇게 유명한 영화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영화 소풍은 제작사가 로켓 필름인데요. 2018년에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 설명으로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공동 제작을 제외하면 이 로켓 필름에서 영화 소풍이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로켓 필름의 김영진 대표가 대형 영화사에서 일을 하다가요,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고향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돌아왔답니다. 본인이 태어난 남포동 국제시장에 사무실을 차렸다가 올해는 센텀시티 영상산업센터에 입주했다. 그렇게 밝혔네요. 한국 영화산업이 위기 상황에서 소풍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소풍은 개인 투자자 등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고,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소풍을 공개한 다음에 전국 극장 개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또는 최근의 여론의 흐름을 보고 배급사에서 배급을 해주겠다고 해야 이제 극장 개봉이 되는 상황이니까,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 영화만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개봉해서 사람들에게 가 닿는 데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임영웅 씨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다 이 영화 보러 가신다고, 언제 개봉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9월 20일 날 티켓팅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티켓팅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티켓팅을 하십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리고 이 영화가 오늘의 파노라마 섹션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가시면 김용균 감독, 남훈이, 김영옥, 박근영 배우들과 함께 거기에 야외 무대 인사, 영화 개막식, 그래서 관객과의 만남을 가지실 수 있고, 아마 이 영화도 상영이 돼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를 제일 빨리 임영웅 씨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셔서 보시는 방법인데, 부산국제영화제 그 개폐막식 입장권 예매가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개폐막작은 20일 오후 2시, 그리고 일반 상영작은 20일 오후 2시니까 소풍을 보시려고 하면 20일 오후 2시에 다 온라인으로만 예매가 되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매진이 안 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가시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혹시라도 부산에 살고 계시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그 영화를 좀 미리 보고 싶어요. 지금 하반기 개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날짜가 안 잡힌 걸로 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배우 송강호 씨가 이제 호스트로 나서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윤발 씨가 와요. 주윤발 씨가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때 작년에 양조위 배우가 와서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엔딩 크레딧에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삽입곡으로 등장을 하고, 또 이 임영웅 씨 노래가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그 가사가 소풍이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우러질 거라는 거죠. 그 누리꾼들이 이 영상과 임영웅 씨의 자작곡과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는 순간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영화는 아직까지 배급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웅 씨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모래알갱이 자작곡을 넣어도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영옥 선생님, 남훈이 선생님 다 임영웅 씨 좋아하실 거잖아요. 박근영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데, 제작이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작비나 예산 조직에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대규모의 아주 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의 임영웅 씨 노래가 삽입이 돼도 충분히 화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히어로,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를 임영웅 씨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영화에 자신의 음악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의미도 있고, 이러한 영화에는 대스타들이 참여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년의 이야기가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영화 평론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젊은이들도 사랑을 하고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나이가 든 분들도 젊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공감할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흥행이 아주 스코어가 대단해지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제작이 됐고 아직까지 배급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명웅 씨가 자신의 자작곡을 선뜻 함께 하겠다고 지원 사격을 한 것은 굉장히 뜻깊고 정말 이런 데서 이명웅 씨의 인성과 진짜 이게 저는 히어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웅 씨의 파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영화를 몰랐던 분들도 이명웅 씨 노래가 거기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홍보 효과를 또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정말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로켓 필름이 이렇게 소규모의 영화사인지도 몰랐고 영화도 4월부터 촬영이 되면서 아직까지 배급사를 못 구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볼 수 있으면 이 영화를 좀 빠른 시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이명웅 씨의 그 히어로 파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너무 뿌듯한 소식이죠. 전 전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소식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